아 지금 이거 한 사람당 한 장씩.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하재민 학생 조용히 해줘. 내가 지워줄게. 부족한 사람 잘하지. 아직 범인인데 갑자기. 세상이 뭐지? 그래 고맙다. 제가 내야 되는 거죠? 응? 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나를 쳐다보는. 자, 얘들아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오늘 뭐 할 거냐면 우리 늘 하는 것처럼 항원체 반응과 백신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전에 우리 늘 하던 거 우리 복습 한 시간 가질 건데 얘들아 주말 사이에 다 까먹었지? 네. 쌤이 저번 시간에 뭐가 가르쳐줬냐면 선천성 면역이랑 후천성 면역 알려줬고 후천성 면역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나오더라. 체액성 면역이랑 세포성 면역 있더라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럼 거기에 각각 어떤 애들이 발현하는지 그 1차 면역반응이 뭔지 2차 면역반응이 뭔지 이런 거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 네. 기억 안 나지?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근데 우리가 복습을 해보긴 해볼 건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맨 처음에 이렇게 개념도로 한번 그려볼게. 개념도 우리 원래 복습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방어작용 이렇게 쓰고 방어작용 크게 두 가지로 뭐랑 나눌 수 있지? 선천성이랑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후천성 면역도 뭐랑 나눌 수 있을까? 세 가지 기억나? 첫 번째 뭘까? 몸. 피부와 점막. 두 번째 뭘까? 두 번째 식세포 작용. 오케이 좋았고 증서 좋았고 식세포 작용. 마지막 뭘까 얘들아? 염증 반응. 후천성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랑 나눌 수 있을까? 세포성. 근데 그거를 이제 밑에 보면 지금 이렇게 있지. 피부와 점막도 센 생각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에 각각 어떤 세포들이 관여하는지 예를 들어 염증 반응이면 누가 관여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 해서 작성한 시간 가져볼게. 어디에 하냐? 교과서 빈칸에 교과서 보면 첫 페이지 이렇게 딱 넘겨보면 빈 공간이 있더라고. 그 빈 공간에다가 우리 개념도 한번 그려보자. 알겠지? 기억해낼 수 있겠어? 모르겠으면 학습지를 봐도 된다. 알겠지? 오케이. 해봅시다. 이렇게 시간 3분씩에 3분. 3분 동안 이 키워드들 다 정리해보시죠. 키워드들. 이게 헷갈리니까. 정말 키웠나?
잘 안 나지. 교과서는 천천히 봐. 교과서나 지금 뭐랑 뭐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1분 정도만 시간 주실게. 할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한번 그려봐. 그러니까 20초 넣어줄게. 20초. 20초만 넣어줄게. 20초만.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앞으로 봅시다. 자, 다한 학생들 있을 것 같고 못한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 했어? 어때? 어렵지? 기억이 잘 안 나지? 이게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배웠으니까 거의 한 4일 만에, 3일 만에 배우는 거랑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쌤이 늘 설명하면 얘기하는 거지만 쌤이 뭐랑 뭐 하면 외워진다고 했을까? 인출 또 하나 반복. 반복하고 인출하면 무조건 외워진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인출하는 거지. 자기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아 이거 어디서 써더라? 이렇게 한번 떠올려봐. 알겠지? 그러면 꼭 기억날 거야. 그러면 먼저 쌤이랑 같이 해볼게. 일단은 방어작용하면 선천성 면역과 혼천성 면역을 나눌 수 있다. 선천성 면역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피부와 점막, 두 번째 식세포 작용, 세 번째 염증 반응이더라. 근데 피부와 점막 우리 뭐라고 했? 그 첫 번째 뭐였을까? 뭘 썼을까 일단? 눈과 입. 눈과 입. 눈에는 뭐가 흘러있다? 눈물. 입에는 뭐가 있다? 침이 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더라? 라이소자임이 있더라. 라이소자임 하는 역할이 뭐지 얘들아? 기억나? 그렇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한다.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면 산소 때문에 세포가 터져 죽는다 라고 얘기했었지. 오케이. 라이소자임 역할이고. 그러면 피부와 점막 첫 번째 눈과 입, 두 번째 뭐였을까? 우리 피부. 그렇지. 피부는 이 병원체가 보통은 물리적으로 나쁘다. 근데 또 우리가 운동 많이 하면 뭐 흐르지? 땀 흐르지. 땀에는 뭐가 있다? 라이소자임이 있다. 맞지? 오케이. 근데 또 피부가 점막 눈과 이 피부 또 그 다음 뭘까? 순간가지. 순간가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뭐랑 뭐였어? 기억나? 점막과 선모라는 게 있더라. 점막은 한옆에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 성리가 잘 얘기했지. 붙잡아 놓는 거. 붙잡아 놨다가 붙잡고만 있나? 야 어떻게 해? 내보내야 되지. 그때 누가 움직인다? 선모가 움직인다. 오케이. 마지막 피부와 점막에서 나중에 뭘까? 위벽이다. 위벽. 위벽도 마찬가지로 뭐가 쓴다? 점막 가진다. 그런데 얘는 하나 더 가졌는데 뭐가 쳤을까? 위산 분배하다. 위산. 위산 분배해서 병원체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더라. 이런 얘기. 쌤 이거 잡혀 그랬네. 식세포 작용. 식세포 작용은 주로 누가 할까? 큰 포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들이 하더라. 근데 단순히 먹기만 하면 끝인가?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효소로 분해해서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
하나로 끝인가? 이게 어떻게? 항원 제시까지. 그래서 후천선 면역이 할 수 있게끔 항원 제시까지 하더라. 라는 얘기. 오케이. 그럼 이제 염증 반응 얘기는 맨 처음에 혈액에 전폐구랑 백혈구들이 흐르고 있어. 그런데 그 백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 그렇지. 모세혈관에 혈관의 투과성이 낮아서. 그런데 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 어떤 물질이 분비되면 이 투과할 수 있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히스타민은 누가 분비하는데? 비만 세포가 분비하지. 오케이. 그럼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그때 히스타민의 역할 두 가지. 첫 번째 뭘까?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되는데? 혈관 투과성도 증가하고 또 그 혈액 속에 있던 백혈구랑 전폐구의 양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 다들 너무 잘 기억하고 있네. 원래 나중에 복습했나? 히스타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근데 후천성 면역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랑 뭐 나눌 수 있을까? 체액성과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누구에서 시작될까? 보조 뇌림프구, T림프구.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거? 체액성. 오케이. 체액성 면역에 보조 T림프가 반응해. 보조 T림프가 항원 제시된 걸 인식해서 활성화되면 누구 활성화시키냐? 체액성에서는 B림프구 활성화시킨다. B림프구는 뭐랑 뭐를 분할할까? 그렇지. 기억세포랑 어떤 거? 형질세포. 형질세포는 한 역할이 뭔데? 오형질 분리시켜. 오형질 분리시켜? 또 형질세포에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중요한 거. 죽인다. 그렇지. 항체 만들더라. 오케이. 좋았고. 그러면 세포성 면역은 또 누구에서 시작될까? 마찬가지로.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조 T림프구가 누구를 활성화시킬까? 세포 독성 누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더라. 라는 얘기.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알죠? 그렇지. 감염된 세포를 죽이더라. 이런 얘기. 좀 기억이 납니까? 정리가 돼야 되나?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시험 칠 때도 안 헷갈리고 쓸 수 있겠지. 뭐 림프구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맞지? 이것들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봅시다. 원래 그 CD8 플러스 세포 뉴스라고 해가지고 세포독성 T림프구 뉴스를 살짝 보고 알고 있었는데 시간상 다음에 보는 걸로 한수 목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시작! 오케이. 우리 오늘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혈액의 응집반응도 같이 설명해볼 거야. 시간이 좀 빠져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항체, 우리 저번 시간에 항체 배웠었는데 항체는 누가 한다고 했지? 형질세포 만든 거라고 했고, 쌤이 항체 설명에서 항체가 뭐라고 했으면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 쌤이 항체를 설명하면서 항원을 없애기 위한 단백질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오케이.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항체에서 자세히 볼게. 항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보니까 항체는 이렇게 Y자처럼 생겼더라. 그 중에 이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Y자 모양 끝에 보니까 이렇게 이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더라. 누구랑 결합하는 부위? 얘들아.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 그런데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그러면 만약에 얘가 항원이라는 애가 동그랗게 생겼으면 결합할 수 있을까?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항원이라는 애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결합할 수 있을까? 어렸어. 또는 별표처럼 생겼다. 결합할 수 있을까? 결합할 수 없지. 그러면 이 항원 결합 부위는 이 특정한 이 항체라는 거는 특정한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럼 우리가 특정한 애가 특정한 애랑 결합하는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혹시? 특이성 가진다.
나도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쌤이 아까 학습 목표에 하원 학습 가능에 뭐가 있다?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에 정확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봐보니까 얘는 긴 사슬과 짧은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얘네가 구조 성분이 뭘까? 라고 하니까 구조 성분이 뭐라고 하더라? 단백질이라고 단백질. 얘네 이 사슬처럼 보이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암노사가 구성된 단백질이라고. 그런 얘기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 혈액 속에는 얘네가 어디 존재하냐? 우리 혈액하면 얘들아 뭐라 부르고 손대지? 혈장과 뭐? 혈구지. 혈구는 얘들아 어떠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런 데이 혈구 맞지? 혈장에는 대부분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항체도 들어있다. 항체도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 이 항체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항체가 뭘로 구성되는지 항체가 특이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쌤이 이 그림, 교과서에 그림이 실려있길래 한번 가져왔는데 보니까 내가 이 하원이라고 적으면 하원이 이렇게 동그란 이 하원이 있고 이렇게 뾰족한 하원이 있어. 그런데 이 항체들을 봐보니까 항체들의 입구는 어때? 둥글더라. 그러면 얘가 A라고 치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누구랑만 결합한다? A랑만 결합한다. 결합 구조가 같으니까 이때 우리가 이걸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특이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일단 생각해보면 우리 흑천선 면역이랑 흑천선 면역 구분할 때 쌤이 특이성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지. 항체를 생성해서 병체를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로 흑천선 면역이니까 특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좋습니다. 그럼 쌤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얘들아 항체랑 항원이랑 결합하는 건 알겠어 특이적으로. 그런데 이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면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 결합해서 얘네가 뭐 하는 건데? 뭐 할까? 결합해서 항체가 항원이랑 결합해서 뭐 할까? 분해한다? 오케이 분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어떤 일들을 할까? 항체가 항원과 결합한다. 사진을 보여줄게. 중화와 음직. 오케이. 만약에 이 세균이 들어왔어. 세균이 세포를 감염시켰다. 근데 그 세균이 독소를 내보낼 수 있다. 독소 분자 같은 걸 내보낼 수 있다. 우유 속에 해로운 독소를 내보내면 그 독소를 이 항체들이 잡는다. 잡아서 이 독소가 퍼지지 않게끔 독소를 붙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중화라고 한다. 중화. 알겠어요? 독소를 중화한다. 이게 항체의 역할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침입한 이 세균들이 있어. 세균들이 이렇게 많이 침입해 있는데 얘네가 원래는 이렇게 막 가까이 떨어져 있겠지. 그런데 이 항체는 팔이 두 개잖아. Y자 모양 생겨서 이 팔 가지고 한 항체랑 두 개씩 이렇게 맞잡는 거야. 마찬가지로 애들이 계속 이렇게 맞잡는단 말이지. 그럼 얘네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뭉쳐지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붙다 보면 얘네가 원래는 가까이 떨어져 있던 애들이 하나가 뭉치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음직이라고 한다. 음직. 알겠지? 그럼 항체 역할 첫 번째. 얘들아 뭐 한다고? 세균이 뿌린 독소를 어떻게 한다? 중화시킨다. 두 번째. 이 항체를 항원을 어떻게 시킨다? 응집시킨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응집시켜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얘네가 식균작용. 식균작용은 누구에 사용하지? 백혈구에서. 백혈구가 얘네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 네. 쌤이 시험 비슷하게 봤을 때, 쌤이 소수명을 낸다고 치면 항체의 역할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항체가 어디서 생성되고 구성 성분이 뭐고 걔네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쌤이 아마 소수명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만큼 꽤 중요한 항체 역할입니다. 오케이. 다음은 임신 진단 키트. 우리 찾아보면 아마 임신 진단 키트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임신 진단 키트를 어떤 원료로 사용하는 건지 또는 이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코로나 우리가 검사할 때도 이런 키트를 쓰거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자자. 임팩이 줄여서 임팩이라고 많이 부르지. 실제로 많이들 사용한다. 그런데 보니까 잠깐만 갑자기 좀 어지러운데? 끊고 할게요. 끊고. 야, 일단
이거는 책에서 없고 교과서 그 가져보고. 근데 이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로 이 셀가 있다. 항체가 있는데 이 HCG에 결합하는 항체가 있는데 그 항체를 염색시킨다. 무슨 색으로? 노란색. 보통 인테니를 써보면 붉은색을 띠는데 쌤이 파란색으로 할게. 파란색으로 염색을 시킨다. 그리고 이 임태기 안에 보면 임태기 안에 어떤 장치들을 설치했느냐. 첫 번째, 이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넣어. 뭐가 결합할 수 있는데?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데 한 군데. 그리고 항원이 결합할 수 있는 곳 항원이 한 군데를 만들어놔.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임신이 안 된 여성이다 라고 치면, 만약에 내가 임신이 안 된 여성의 소변으로 나왔어. 소변에는 HCG가 검출이 되거든. 근데 소변으로 나와. 그러면 첫 번째, 이 항원들이만 이렇게 있겠지. 항체들이. 이 항체가 결합하는 곳에 결합되더라. 그런데 여기 항원이 있어 없어? HCG가 있어 없어? 임신 안 했으니까. 없지.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항체들이 결합할 수 있을까? 없다. 그래서 임신 안 한 여성은 한 줄이 있다. 이해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소변 속에 HCG가 있겠지. HCG가 소변을 따라서 딱 쭉 오면서 이 항원 결합 부위에 붙을까 안 붙을까? 붙을 것 같아. 붙어. 그런데 여기 HCG가 뭐냐? 여기 안에 있는 항체가 있으니까 HCG에 붙으면 뭐도 붙는다? 항체도 붙는다. 그 항체가 색깔 낼까 아닐까? 내겠지. 그러면 원래 항체가 붙는 곳에 한 군데 하나. 그리고 이 항원에 붙은 항체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몇 줄? 2줄. 뜨면 임신한 거다 안 한다? 임신한 거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이렇게 해놓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항체를 이렇게 해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결합한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항체도 같이 붙으니까 2줄. 그래서 2줄 나오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야,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 선생님이 추가했고 시험부터 내가 안 한다. 임태기를 그러면 우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응. 임태기는 오줌으로 테스트한다. 오줌으로. HCG가 소변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남자도 할 수 있어요. 남자. 남자한테 2줄 뜨면 교환합니다. 뭐하나? 진짜 남자한테 2줄 뜨면 교환합니다. 찐. 뭐하는 거야? 고환. 고환 안 돼요. 그래? 진짜 처음 알았는데? 임신 테스트로? 남자가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 남자인데 2줄 떴다 했는데 밑에 교환함입니다. 쌤도 그거 물었다. 이거 들어가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영상으로 하겠다. 이미 약간 안 틀린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원리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해보기 한번 짧게 풀어볼게요. 시간은 저희 2분만 줄게. 2분 동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아주 쉽기 때문에 2분이면 할 수 있을 거야. 쌤이 10초만 더 줄게. 30초만 더 30초. 이거 겹치는데? 오케이. 쌤이 시켜볼게. 알겠지? 별로 안 어려울까? 오케이. 쌤은 준호가 왔을까? 자, 준호야. 한번 문제를 한번 설명을 좀 잘 해서 풀어줘. 알겠지? 지금 다 풀었겠지만, 일단 준호가 하는 거 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딱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B랑 C 적어주고 B랑 C의 결합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상대 C는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점은 A랑 B고 그래서 A랑 B의 결합을 주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체는 특정한 원체에만 결합할 수 있는 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도 뭐라 썼는데? 오케이. 오케이. 박수. 정말 역사는 안 좋지. 혹시 난 생각 좀 달라? 난 좀 다르게 볼까? 한 사람. 이상? 없나? 오케이. 다 같이 쓴 것 같아. 근데 그럼 쌤이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근데 우리가 항원 항체가 특이성이 있다네. 맞지? 근데 얘는 이 항체 지금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C는 지금 누구랑 결합해? A랑도 결합하고 B랑도 결합한다고. 이게 특이성 있는가? 특이성 있는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해서 C랑은 안 하니까 A랑 B만 특정하게 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 또 아니 특이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C는 특정한 에너지가 1대1로 매칭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야? 그래 그렇게 뭐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여기 장점이 뭘까? 1대1 아니어도 됩니다. 1대1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지. 쟤는 박수.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지금 병원체 A, B지. 그런데 얘가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뭐에 결합한다? 항원에 결합한다. 와. 알겠어? 그래서 특이성이 있는 거야. 얘는 지금 A랑 B랑 결합하는 게 아니고 A가 가진 항원에 결합한다. 알겠지? 항체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A, B 둘 다 결합하니까 특이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병원체가 가진 항원에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성을 가진 게 맞다 라는 거. 이게 약간 놓치기 쉬운 거니까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고.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개팅을 했는데 진짜 좋았어요? 이거는 알잖아. 하실 때도 했었는데. 소개팅을 하니까 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 가서 무슨 얘기 할까? 여기 나와있지. 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는 뭐 어떤지, 거기 남고인지 여고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남고인지 여고인지 뭐 어디 공학이세요? 그렇게 이런 거 물어보겠지. HCC 형체가 있으신지. 아무튼 쌤은 다니까 MBTI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쌤이 물어봤어. 쌤 MBTI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줬을까? 맞아. 뭘 것 같아요? 히히 이렇게 하시더라고. 조롱 아니에요, 조롱? 그래.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서 하는 거고 쌤 때는 저번에 쌤 아무 때는 뭐라고 했냐?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뭐라 했을까? 마찬가지로 히히 맞춰보세요. 그렇게 했겠지. 혈액형. 그때는 이제 혈액형을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혈액형을 왜 해야 될까? 수혈을 대표로 해서? 맞지. 이 유명한 병원 숫자 알지?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하니까 됐어. 수혈 안 해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혈액형은 수혈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수혈 때문에. 진짜 관계. 그래, 뭐 그런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 그거 생각 못 했던 건데. 근데 그러면 혈액형이 수혈과 관련된 알겠어. 그런데 수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처음에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같은 혈액형이길래 필수를 안 해준다고 했어. 그러면 같은 혈액형끼리는 수혈이 되고 다른 혈액형끼리는 수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될까? 뭐 원칙상으로. 된다. 물론 소량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하고 다른 혈액형끼리는 수혈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추워서 이유가 뭘까? 묻어 볼까? 피가 굳는다? 설마 방금 전에 배운 거랑 연관이 있나? 오케이. 그럼 만약에 쌤이 질문 하나 드릴게. 만약에 자신과 다른 혈액형의 피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쌤이 그림을 가서 알았는데. 죽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 정상적인 상태 B인데 여기다 만약 다른 사람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니까 얘들아 어떻게 된 것 같아? 망했어요. 색깔은 어떻게 됐어 지금? 수면? 색깔은 여긴 좀 느껴져 어때? 좀 분홍색 같은 거고요. 근데 여긴 좀 어때? 소매요. 좀 찌르지. 그리고 보면 얘네가 뭉친 것 같아 아니면 흩어진 것 같아? 정신 같아. 뭉친 것 같지? 실제로 피는 이렇게 뭉치더라.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그래서 혈액이 되는다? 뭉친다 라는 거.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뭉친다? 뭉치면 혈액이 뭉친다? 빡빡. 우리가 항체 역할 중에 두 번째 에세이 뭐라고 썼지? 이거 중요하다고. 응집시킨다. 그게 공통점이 있네, 맞지? 다른 혈액형이 혈액이 뭉쳐. 그런데 이 항체 역할 보면 항원을 어떻게 해준다? 응집시킨다. 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혈액형을 만나면 피가 어떻게 된다? 응집된다. 그러면 피에는 뭐가 있다? 항원 항체가 있다라고 봐도 될까? 네. 실제로 피에는 항원 항체가 있다. 그런데 그 항원 항체가 누구냐? 누군지 알겠어? 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혈액에서의 항원 항체는 누굴까? 라고 보니까 우리 피에는 사실 응집원이라는 것보다 응집소라는 게 있더라. 응집원과 응집소. 그러면 응집원이라고 하면 이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 표면에 이런 뾰족한 거 이거 우리가 뭐라 하더라? 응집원이라고 하는 이런 항원이 있더라. 이때 이 응집원의 원자가 이 항원할 때 원자다. 알겠지? 그래서 응집원은 그 항체인가요? 항원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돼야 된다? 항원이라고 돼야 된다. 알겠지? 근데 이 항원의 응집원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적혈구, 이 세포막에 있더라. 적혈구에 있더라. 적혈구에. 라는 거. 그리고 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A타입 있고 B타입이 있더라. 그럼 지금 여기 응집원 A라고 하는 거 보이지? 응집원 B는 좀 다르게 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을까? 이 혈액에는 응집원 응집소가 있는데 그치 응집원이 항원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혈액형을 나눌 때 이 응집원 A를 가지면 A를 보죠. 예를 들어서 A형은 지금 얘는 이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응집원 A만 가지지. 그럼 얘 혈액형이 뭐다? A형이다. 근데 만약에 A가 아니라 B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혈액형이 뭐다? B형이다. A도 가지고 B도 가진다. 그럼 뭐야? 무슨 형? A, B형. 만약에 둘 다 안 가진다 라고 치면 O형이 되는 거야. 자기 혈액형 뭔지 알지? 그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적혈구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도 좀 예상이 돼. 오케이. 그럼 쌤이 지금까지 항원 알려줬고 혈액성에 혈액성의 항체는 누구냐? 응집소라는 거야. 응집소. 이 응집소도 항체니까 항원에 결합하겠지 얘들아. 응집소는 그럼 누구한테 결합한다? 응집원에게 결합한다. 그때 이 A에 대해서 응집원 A에 대해서 결합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응집소 알파라고 한다. 응집소 알파. 응집소는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알파가 응집원 A랑 결합하고 응집원 베타는 누구랑 결합할까? B랑 결합한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적혈구랑 내 응집원과 응집소가 결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결합하는 거지. 근데 결합하게 되면 이 모세혈 같은 아주 작은 혈관들을 지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 응집원과 자기 응집소가 결합하지 않게끔 이 조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조합을 가지게 되냐? 봐보면 A형이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 A를 가지는데 이 응집소는 뭘 가지냐? 응집소는 베타를 가진다. 그러면 A랑 베타랑 결합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람의 지장이 있더라. 마찬가지로 B도 B를 가지니까 응집소 알파를 가진다.
근데 A, B는 그럼 뭐가 있을까? 어떤 걸 가서도 아니 응집을 하니까 지금 애초에 응집소가 있다 없다? 없다. 나 쌤은 O형인데 쌤은 O형이니까 쌤은 응집원이 없어. 대신 응집원이 없는 대신 응집소는 있든 말든 상관없지. 그래서 응집소 두 가지 전부 다 다시 넣어라 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 그리고 위치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위치가 응집은 어디 있다? 적혈구에 있고 응집소는 어디 있냐면 혈장에 있다. 왜 혈장에 있을까? 응집소 결국 뭐니까? 항체니까. 쌤이 아까 항체가 어디 있다? 혈장에 있다고 얘기했었지. 마찬가지로 응집소도 항체이기 때문에 혈장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됐어?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5분 동안만 우리 정리한 시간 가져봅시다. 뭐랑 뭐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 몇 시간이 남지? 기다려봐. 그럼 저희 못 받은 CD8 플러스 CD8 플러스? 오케이. 한번 보도록.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선생님 얼마 전에 선생님 과학 뉴스를 갑자기 봤는데 거기 뉴스 나오더라고. 아니 이게 나 수업 그거야. 수업 자료고 오해가 알겠지? 그래도 호동생이었고 쌤이 1학년 때 수업을 수업 이렇게 그 도입 부분 알려다 보니까 오다가 자신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이거 최근 뉴스거든? 2016년 5월 15일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혈액 속에 늙은 면역 세포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더라 이런 뉴스를 읽어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팀이 혈액 순환하는 노화 세포 CD8 플러스 T 세포 얘가 누굴까 아니라 우리 아는 애 중에 T세포지 일단 그럼 우리 아는 T세포 뭐라고 말했어? 세포 독성이랑 보조 T 림프가 있지. 그 둘 중에 얘가 누구냐? 얘 딱 보고 뭐가 암세포가 세포를 가면서 공격하는 애 누굴까? 세포 독성 T 림프. CD8 플러스 T 림프는 세포 독성 T 림프에다가 말. 얘가 이랑 그때 애들 얘가 이제 이 면역세포가 그랜자인이라는 걸 분비해서 늙은 애들을 죽이는데 그 그랜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좋아졌더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선생님 뭐 한번 읽으려고 하다가 사실 별거 아니지. 다 만든 게 아니라가지고. 잠깐만 근데 예전아 그 컵 좀 다시.